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유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테클라 스트럭처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테클라 스트럭처즈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고 환경, 롤,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테클라 스트럭처즈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테클라 스트럭처즈 모델 에디터 뷰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테클라 스트럭처즈를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우리는 UI에 대한 부분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모델링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명령어를 수행하거나 그 명령어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냅핑 또는 선택 도구. 우리가 정확한 점을 찍어서 모델 부재를 생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 그 명령어가 어떤 메뉴에 어떤 리본을 클릭해야지만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 있고, 명령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정확한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 정확한 점을 찍어줄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선택 도구와 스냅 도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클라 모델 전체, 테클라 스트럭처즈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영역이 모델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성되어지는 모든 부재들을 다 표시할 수 있고, 더불어 그 부재들은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그 부재를 정확한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영역에는 프로젝트에서 생성되어지는 모든 부재들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게 해주는 영역을 이 모델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시고 뷰를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곳에 보면 X, Y, Z라고 하고 녹색의 육면체가 보여집니다. 얘는 글로벌 좌표계라고 합니다. 글로벌 좌표계는 0,0,0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울러 오른쪽 아래쪽 모서리에 보면 지금 커서를 가리키는 부분이 로컬 좌표계입니다. 지금은 테클라 스트럭처즈 모델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글로벌 좌표계와 로컬 좌표계의 모든 축의 방향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작업 평면을 변경하거나 또는 뷰를 작업 평면을 변경을 해서 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글로벌 좌표계와 로컬 좌표계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업 평면을 변경을 해서 로컬 좌표계와 글로벌 좌표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테클라 모델 에디터의 언어는 지금 영어로 지금 선택이 돼서 테클라를 실행을 지금 했습니다. 만약에 언어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언어를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언어 변경해 주는 부분은 마우스를 왼쪽 상단 모서리 쪽에 가보면 테클라 스트럭처즈 아이콘 바로 밑에 버튼이,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파일 메뉴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에서 세팅즈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세팅즈에 관련된 메뉴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메뉴 중에 Change Language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언어를 English에서 코리안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테클라 스트럭처즈의 언어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테클라 스트럭처즈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지만 언어가 적용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눌러주고 테클라를 빠져나갔다가 새로 만들기나 기존에 작업했던 모델을 다시 열어서 테클라 스트럭처즈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영어 언어에서 한글 언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언어들이 한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작업 평면을 변경을 해서 UCS, 즉 로컬 좌표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 뷰 탭 메뉴를 클릭을 하고 뷰 탭 안에 리본 명령어 중에 작업 평면이라는 리본 명령어가 있어요. 이 작업 평면 명령어 중에 하나를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예요. 먼저 점 2개를 사용을 해서 이 점 2개 사용이라는 이 명령어는 원점과 X축 방향을 결정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점 2개 사용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이미에 지금 원점에 점을 찍어 주시고 X축 방향을 현재 글로벌 좌표계의 Y축의 마이너스 방향에 있는 그리드의 끝점을 찍어 주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좌표계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UCS 즉 X축이 Y축이 된 거고 Y축의 마이너스 방향이 X축으로 좌표계가 변경이 됐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좌표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컬 좌표계와 글로벌 좌표계는 축이 Y축이 지금 X축과 변경된 거를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 평면을 이용을 해서 축을 변경했을 경우에 글로벌 좌표계와 로컬 좌표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로컬 좌표계를 원래 글로벌 좌표계의 X축, Y축 방향으로 되돌릴 경우에는 작업 평면 명령어 중에 XY 평면의 평행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고 작업 평면 창이 나타났을 때
변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최초의 좌표계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언어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즉 파란색 버튼을 눌렀는데 이 파란색 버튼은 파일 메뉴로 모델들을 관리해 줍니다. 이 파일 메뉴에 보면 모델을 새로 만들거나 모델을 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모델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인쇄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테클라에서 생성된 도면들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쇄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면이 생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클라 스트럭처즈는 프로젝트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테클라 스트럭처즈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모델 이름을 주게 되면 테클라 스트럭처즈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델 폴더를 생성을 하고 그 모델 폴더 하위에 모델에 관련된 서브 폴더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 모델 폴더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이 모델 폴더 열기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탐색키가 나타납니다. 그 탐색키 통해서 파일이 저장된 파일 db1, db2, 어널리시스 어트리뷰트 이런 폴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테클라 파일 메뉴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테클라에서 생성된 모델 데이터를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볼 수 있게끔 내보내기 할 수도 있고 모델을 협업하기 위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트림블 커넥트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속성 메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 즉 설계자와 프로젝트의 이름,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날짜, 종료 날짜, 프로젝트에 대한 기타 정보, 설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테클라의 모델링의 환경, 도면의 환경, 넘버링의 환경, 단위에 대한 부분들 또는 변수에 대한 부분들, 단축키에 대한 부분들, 리본 메뉴에 대한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부재에 대한 프로파일 카탈로그, 프로파일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재질에 대한 부분, 볼트에 대한 거, 형상에 대한, 철근에 대한 거, 아울러 테클라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조인트, 접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토 커넥션의 설정, 그리고 오토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집기는 도면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 템플릿 편집기, 기호, 스케치 또는 철근 형상에 대한 패턴 라인에 대한 편집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는 지금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넘버링이나 도면 또는 간섭 체크에 대한 기록 로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및 복구 같은 경우는 모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복구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클라 명령어에 대한 부분이나 설정에 관련된 모든 기능에 대한 도움말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확장 프로그램은 웨어하우스라는 사이트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되어지는 접합 디테일 또는 템플릿 파일, 모델에 관련된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클라의 플러그인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이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는 우리가 부재를 생성할 수 있는 철골 부재에 관련된 기둥, 보, 플레이트, 볼트, 용접, 아이템, 볼트, 체결 부재에 대한 거, 어셈블리에 대한 리본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리본 명령어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당연히 편집에는 커트, 못따기, 재질의 추가에 대한 것들, 컴포넌트 또는 표면, 측정, 복사, 이동, 그리드, 점에 관련된 거, 참고 객체, 매개 묘편수, 모델링에 관련된 리본 메뉴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뷰 탭은 모델 뷰는 3D 모델 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개의 뷰를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평면 뷰와 인면 뷰가 되겠지요. 평면 뷰와 인면 뷰는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뷰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뷰를 생성해 줄 수 있는 리본 명령어들이 이 뷰 탭 안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눌러보면 모델을 완성하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완성된 모델에 넘버링을 수행을 하고 그 넘버링 수행을 한 모델 전체에 대한 도면을 생성을 하고 그 도면의 레이아웃 속성을 어떤 속성으로 도면을 생성할지에 대한 도면 속성을 정의해주는 리본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완성한 다음에 넘버링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내용이 보고서, 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해 내야지 됩니다. 그러한 보고서를 생성해 줄 수 있는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탭은 오거나이저라는 명령어 또는 페이지에 대한 기능, 간섭 체크에 대한 거, IFC 객체 변환, 이러한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명령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및 디자인 탭을 눌러보면 거의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 및 디자인에 대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에 링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트림블 커넥트라고 해서 협업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리본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메뉴 그 위쪽에 보면 저장 디스켓 모양, 플로피 디스켓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얘가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저장을 하고 명령어를 실행 취소하고 또는 다시 실행하는 그러한 아이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윈도우즈 단축키는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이 빠른 실행 존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테클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명령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나 또는 도구 모음이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도구 모음을 보이고 명령어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때 사용되어지는 영역이 요 빠른 실행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도구라는 부분들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도구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모든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이 목록이 지금 이렇게 찾아지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선택 도구 모음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게 되면 선택 도구가 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스냅 도구를 끄게 되면 스냅 도구도 표시를 안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중에 도구 모음들이 꺼져 있었을 경우에는 빠른 실행 영역에서 도구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고 스냅 도구나 선택 도구 모음을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모델링 작업이 효과적이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즉 측면에 보면 얘가 측면 창이에요. 이 측면 창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기능, 속성에 대한 부분, 참조 모델에 대한 것들,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에 대한 이 명령어들이 측면 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속성 창이에요. 이 속성 창은 부재에 대한 부분의 속성, 그리드에 대한 속성, 이런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드를 수정을 하고 또는 부재를 수정할 수 있는 속성 창이 이 측면 창에 존재하고 있다,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창을 닫고 부재에서 부재를 더블 클릭하더라도 속성 창이 나타난다, 또는 리본 메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속성 창의 표시가 돼서 그 부재 명령어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설정을 하고 부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중단할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팝업 메뉴 창에서 중단 메뉴를 클릭해 주시거나 키보드에서 ESC 키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명령어는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이 도구는 작업 평면 핸들러 도구 모음이에요. 이 작업 평면은 우리가 3D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좌표계의 XY 평면, 즉 작업 평면을 변경을 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모델링 작업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평면을 새로 만들어서 설정을 해서 그 평면을 이 프로젝트에서 계속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작업 평면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방법, 즉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 평면을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뷰 탭을 눌러보시고 작업 평면에 가서 점 2개 사용 명령어를 클릭하고 자, 원점을 찍어 주시고 Y축의 마이너스 방향에 있는 그리드의 끝점을 찍어 주시면 Y축의 마이너스 방향이 X축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 가보면 명명되지 않음이라는 문자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름을 지금 현재 만든 작업 평면에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이라고 줄게요. 샘플이라는 이름을 주고 얘를 저장하려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평면에 대한 목록을 보게 되면 모델 원점 샘플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작업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작업 평면들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작업 평면 핸들러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도구가 선택 도구 모음입니다. 지금 테클라를 처음 실행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기호를 선택해 줄 수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고, 세 번째는 부재가 선택될 수 있는 거가 켜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표면 처리, 다섯 번째는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는 참고선, 참고원, 참고호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모델 선택이 됩니다. 이 참조 모델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CAD 파일을 프로젝트에 참조해서 모델링을 작업할 때 불러들인 참조 모델을 선택할 때 사용되어지는 스위치다. 그 다음에 그리드 선택이 켜져 있는데, 이 그리드 선택은 그리드 전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그리드 선만 선택한다. 즉 그리드 1번, 그리드 A 또는 그리드 B 이와 같이 그리드 선만 선택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스위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선택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스냅 도구입니다. 이 스냅 도구는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정확한 점을 찾아줄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예로 들었을 때 그 선에는 대표적으로 양쪽의 끝점, 그리고 그 선의 중간점, 그리고 그 선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미역점들을 찾아줄 수 있는 도구가 스냅 도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간단하게 선택 도구와 스냅 도구에 대한 부분들을 부재를 생성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탭을 눌러주시고 기둥 리본 명령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드 A와 그리드 1번 교차점에 기둥을 생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드 B와 그리드 1번 교차점에도 똑같은 기둥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명령어를 중지하려면 키보드에서 ESC 누르시면 명령어가 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 기둥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임의의 점을 찍어서 다른 기둥에 임의의 점을 찍어서 볼을 생성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톨골 탭에 보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이 기둥에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찍기 위해서는 스냅 도구에서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라는 이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스냅 도구의 가장 가까운 점의 스냅이라는 이 스위치도 키 후에 기둥에 존재하는 점을 이와 같이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도구에서 지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모두 선택 스위치를 끄시게 되면 디폴트로 부재 선택이라는 스위치만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재 선택 스위치만 킨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객체들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 다 완료된 후에는 수정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고, 그 모든 것들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는 모두 선택을 켜고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항상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업 평면 핸들러 도구 모음 옆에 보시면 또 하나의 도구 창이 하나 있는데, 얘가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부재들을 생성을 하고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델 부재들 중에서 기둥만 선택을 하거나 또는 보만 선택을 하거나 또는 플레이트만, 이런 특정한 부재를 선택할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도구 모음입니다. 이 도구 모음에다가 컬럼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부재들 중에서 기둥만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빈만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탐색 그 필드 항목에다가 빔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부재들 중에서 빔만, 즉 보만 선택이 되어진다.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여기 도구 모음에다가 입력된 글씨는 즉 부재의 이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부재 이름을 가지고 부재를 선택해 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클라를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리본 메뉴에 나타나는, 리본 메뉴에 표시되는 글씨나 리본에 대한 크기들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파일 메뉴 중에 설정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 설정 안에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도구 모음 또는 글꼴 크기를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크기를 이와 같이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리본의 기둥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기둥의 속성창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보를 더블 클릭하면 보의 속성 창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 명령어를 확인해 보면 다양한 여러 형태의 보를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보의 속성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서 보를 생성을 했는데 폴리보를 생성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폴리보의 프로파일을 처음에 변경하고 폴리보를 또는 곡선보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폴리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속성창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눌러주고 폴리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철골 폴리보의 속성창이 나오게 돼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보 명령어를 리본을 클릭한 다음에 해당 명령어 리본에다가 커서를 위치하게 되면 도구 팁이 나타납니다. 그 도구 팁 안에 보면 속성을 열 때, 즉 리본 메뉴의 첫 번째 메인에 나와 있는 리본은 클릭하면 속성창이 나오지만 서브 메뉴에 있는 명령어들에 대한 리본 명령어에 대한 속성은 Shift 키 눌러주고 클릭을 해야지만 속성창이 나온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테두리를 보면 커서가 이렇게 쭉 따라가는 커서를 보면 지금 황금색으로 테두리가 치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3D 뷰, 이 뷰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뷰를 내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즉 속성을 변경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뷰의 속성 창을 열려면 이 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속성 창이 열려집니다. 근데 이 속성 창을 열기 위해서 뷰를 더블 클릭했는데 속성 창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선택 도구 모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 선택 도구 모음 중에 모두 선택이 꺼져 있었을 경우에는 뷰가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뷰가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뷰 속성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다시 모두 선택을 키시고 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테두리가 황금색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뷰 속성 창이 지금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체컬러 스트럭처스 유저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추후에 구조 도면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때 다시 한번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염두에 주시면서 모델링 작업을 해주시는 게 모델링 작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